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환 교수입니다. 인베스트 드래곤님, 이게 말이 되나요? 제목 아주 강렬하게 썼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클릭수를 높이는 게 내용보다는 제목이거든요. 제목을 잘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에 최근에 한 4분 정도, 5분 정도가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면서 재밌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인베스터 드래곤님 보면 교수님 드래곤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자 매경신문 첫 기사가 남양주 왕숙이며 4억 7천만 원짜리 땅이 40억에 낙찰됐던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물건 찾았습니다. 놀랬습니다. 129명이나 왔고 비트코인처럼 무슨 비트 임야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토지용객 받을 때도 보전관리의 준보전산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경매 취득인이 허가하는 상관없지요. 분묘기지권, 농지증, 유치권도 있습니다. 왕숙이지만 3기 신도시 부지도 아니라 인접 부지인데 129명의 8배 낙찰, 묻지마 투자라고 하기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공법부 수신고님, 저희 카페에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죠. 부하하하 비트며 빵 터졌습니다. 저 사람들 자꾸 저렇게 나대니까 토지 농지 제재가 들어오지. 제발 좀 잠잠히. 인베스 드래곤, 만약 교수님 설명 듣고 제가 해석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차라리 실력자들이 많구나 하고 더 공부하면 될 텐데 이유 없이 저런 거면 암울합니다. 진짜 요즘 지하철 출퇴근할 때 20, 30대 비트코인 보는 사람 많아요. 요즘 문제는 문제입니다. 실물이 없어도 합리적 분석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아무리 가격으로 모아놔요. 지마켓에서 못 쓰는 거를. 흡수신공님, 소규모 단절, 용도지역 상향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40억 원의 A 이름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 분묘기지권 얼마 전 판례 보니까 지루증거 가능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인베스트 드래곤님, 판례는 저도 들었는데 지루는 청구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40억 이해가 안 되니까 지루 청구로 귀찮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좀 아주 좋은 상상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이 방금 사건에서 수업했습니다. 답변 올리시니까 잘 익혀야죠. 정말요? 좋은 질문 덕분에 배움 얻어가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뭐 얼마 전 질문, 도루 질문도 머리가 아픕니다. 공법 경매 사관원 수업 중 20분 정도 정물권 관련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론 잘 받은 거였네요. 공법 사관원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공법 경매 사관원 경매만 배우는 건 아니라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공법을 다 설명드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대단한 물건 같은데 도대체 뭐였는가? 자, 이 물건 찾아놨습니다. 남양주시 진거읍 용정리 산 18회 1필지인데 3,131평이죠. 40억이란 돈이면 8배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토지용객 확인을 보니까 보존관리지역 소로 일로 접함.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요 땅입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보존관리고 토지거래허가는 의미가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국내 토지 이런 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요 뒤에도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은 배출 시설 설치 제한지역. 그래서 뭐 일부 그런 건 다 있는 거고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방안 계획구역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 관리권역 들어가고 중부전산지 양호합니다. 소리로 접했고 보존관리다. 다만 용도적인 보존관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게 받는 게 될까? 근데 보면 전문가 멘트 뭐 농지증에 대한 얘기나 분묘기지권 얘기 나오는데 다시 유치권 얘기 2010년 3월 30일자 강산토목 주식회사 동사대금 유치권 제출됐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함. 그러면 묘가 하나 있고 불분명한데 로드뷰를 딱 보니까 이쪽이 이제 저 안쪽에 있는 농지가 저 경매 나온 농지가 여기 나온 여기 임야와 농지가 요거고 저쪽 바깥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여기는 요 임야 이쪽서부터 가운데 집진 거를 딱 빼고 예, 집진 거를 빼고 딱 보니까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근데 임야가 보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좀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쪽 임야에 대해서 토목이라는 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허가가 일단 전제 조건,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인허가가 나는 자리인데 뭔가 이 넓은 땅 3,000평 넘는 땅을 뭔가 개발하겠다는 인허가 등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공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분묘도 옮기겠다는 얘기들이 다 인허가 내인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제거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거 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권 이전 상속됐고 상속된 그런 식구들끼리 자기들이 자기 거 사는 거니까 높게 받아도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높게 받으면 자기들이 자기 거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형제 셋이 싸움 나서 공유를 분할 청구했고 자기들끼리 삼자 내서 경매 받는다. 아니면 삼자 들어가서 받는다 할 때도 이렇게까지 높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냥 요 정도 도로에 붙은 임야라면 절대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토지용계 강연을 딱 보다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자 영상이 링크가 좀 오래 걸리네요. 인터넷이 안 좋은가 봐요. 그 사이에 제가 음료수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란신데 어렸을 때 먹었던 음료입니다. 너무 달고 자극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딱 보여요.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새로 나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 된 게 붙었죠. 갈고리처럼. 이게 뭐예요? IC나 조인트 크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보전관리 이 땅인데 IC가 여기 나오는데 요즘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제가 토지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농지, 임야, 공장 만드는 거 붐이고 근데 공장 만들 때 이 자연보전권역 이런 데는 잘 안 돼요. 근데 성장관리권역은 되는데 성장관리권역도 농지는 불리하다. 근데 임야잖아요. 근데 임야는 물류창고도 만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공장이나 물류창고 만드는데 임야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용도적인 보존관리다 보니까 공장은 또 안 맞아요. 계획관리는 몰라도 공장 짓긴 하는데 공장 코드 번호가 굉장히 낮아져요. 입지 기준이 안 좋으니까. 근데 임야는 공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보존관리니까 창고도 짓 수 있어요. 그 창고를 진다면 여기가 창고 이런 조그만 골목에 붙은데 창고가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큰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도로의 정체를 같이 한번 이걸 보자는 얘기죠. 전자지도 보세요. 쌈박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산업단지도 있고 한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IC가 바로 나는 건데 바로 옆에가 뭡니까? 3기 도시 왕숙지구가 있고 남양주 아파트단지와 오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있는데 여기 요 땅이죠. 다시 지도로 볼까요? 이제 보이죠. 그냥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세요. 자, 보이죠? 이제 안 보이죠?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도로가 나와서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어디로 빠져요? 밑으로 빠져서 이쪽에 있는 용산교토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조인트 크로스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인트 크로스가 딱 생기는 이런 남양주 근접의
물류단지나 이런 창고 같은 거는 땅값이 요즘 150, 200 하거든요. 이제 뭔가 와닿죠? 150, 200 한다면 3,000평의 땅은 40억. 이거는 그 정도 받아도 서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공유물 분할 청구서 한 사람들은 대박 났죠. 물론 여기는 내가 이거를 외형적 껍데기 일반적 확률 관계로 설명드립니다. 내부적인 거 세부적으로 좀 더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조사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입지론이 완전히 바뀌는 땅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인접 IC가 나는 땅 옆에 물류단지다. 이런 데는 땅값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용돼서 이게 펌핑질에서 올라간 거죠. 펌핑이 돼서 올라갔는데 과연 이제 이 사람이 안전도 분석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119명 올만합니다. 그리고 40억 금액도 타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공법경매 사관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좌우, 종하, 상하, 전후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미리 그럼 이거죠. 이건 너무 더 정보가 노출된 거예요. 돈이 안 되죠. 왜? 40억까지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이 1년 전에 받았다. 경매 나왔다. 절대 이렇게 안 받겠죠. 1년 전에 이거 산 사람은 4억에 샀다. 그러면 어때요? 10배 버는 거죠. 1년 만에 10배 버는데 그러면 1년 전에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느냐? 알 수 있었죠. 지금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아니까 낙찰자가 돈이 안 돼요. 줄 거 다 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1년 전에는 이거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돈이 됐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게 공법경매 상하는 수업입니다. 자, 아무튼 이 물건에 대한 분석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